목포와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를 타고 2시간 28분 만에 간다. 예. 사실 예전에도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국토교통부가 한 민간 건설사와 함께 이 해저터널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토교통부에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바로 해명 자료를 냈지요. 어떻게 된 건가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해저터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나서 직접 건의도 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직접 연결합니다. 이낙연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어마어마한 해저터널 얘기를 10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되는 데까지 우리가 좀 해보죠. 예. 우선 목포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 뚫는 거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주에서 제주까지 비행기가 다 뜨는데 해저터널이 꼭 필요합니까? 제주가 그 기상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예. 1년 중에서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거나 또는 뜨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하는 그런 날이 50일이 넘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해저터널이 필요하고 더구나 이제 관광객의 폭증 현상이 있죠. 중국 관광객의 증가를 포함해서 10년 사이에 관광객이 2배로 늘어나는 그런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중국인들 많이 와요 요새 정말 제주에. 예. 그래서 공항만으로는 안 되고요. KTX를 놓는 것이 제주를 위해서도 좋고 육지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를 위해서 좋다 이거 하나와 육지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우선 국가 경제, 우리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예. 16조 원 규모의 해저터널을 만들면 이런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국내 건설업계가 도약하는 그런 전기가 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이 되는데요. 예. 이걸 국내 건설업계가 했다라고 하면 이건 국내 건설업계의 세계 속에서의 랭킹이 올라가는 것이죠. 예. 세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재까지 국가 균형 발전은 수도권이 충청도까지 넓어지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이제 제주까지 연결이 되면 남해안 벨트도 자극을 받아서 그 발전의 동력을 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의 진정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관광객들이 KTX 타고 쭉 가다 보면 그러니까 바로 제주도 가는 게 아니라 KTX로 쭉 가다 보면 남부지방에 내려서 거기 관광도 좀 하고 그리고 또 KTX 타고 제주도 들어가고 또 제주에 왔던 해외 관광객들도 KTX 통해서 남부지방으로 쭉 와서 구경하고 뭐 이런 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균형 발전. 일단 도민들 반응은 좋은가요? 전남도민들은 예전부터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몇 번 좌절된 경험이 있어서 아직은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정도인데요. 그러나 기대감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요. 이 구상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제주 목포 간의 해저터널.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려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 16조 8천억 원이 든다는데 우선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전과 다른 점은요. 이번에는 민간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제일 큰 차이일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가 관심을 보이고 또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이걸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과 영국 자본들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하는 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냥 국가 예산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민간하고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면 예를 들어서 BTL 같은 걸 형성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4대강 건설 우리가 논의할 때도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22조 들어도 문제 없을 것이다 했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큰 관심이 없었고요. 결국 그래서 그거 만드느라 수자원공사 비롯해서 많은 공기관들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휘청휘청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재판되진 않겠습니까? 4대강은 그 수익 사업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목포 제주간 해저터널은 그 자체가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요.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된 돈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민간 업계에서도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
경제성을 그럼 한번 좀 따져보죠. 이게 좀 좋은 지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큰 논란 중에 하나인데 수요가 충분하겠는가? 네. 2010년도에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다가 그만둔 이유는 경제성이 낮다라는 용역 조사의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까? 요즘에 이제 국내 관광객도 그렇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한국교통연구원이 전망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2010년에 970만이었는데 예. 2020년에는 19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주도 방문객이 2010년에는 170만 명이었는데 예. 2020년에는 340만 명으로 정확히 2배가 늘어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450만 정도였는데요. 예. 80%가 서울로 갔고요. 10% 정도가 이제 제주도로 갔죠. 예. 그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거의 다. 이것이 좀 분산될 필요가 있고 또 분산돼야만 국내의 균형 발전도 필요하지만 여타 지역의 그 관광 자원의 개발이라든가 예. 하는데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국토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는 고객들은 중화권, 일본, 동남아권 외국인 관광객들인데 그쪽이 이제 풀이 크니까요. 국내 관광객보다도. 그분들은 주로 항공기 직항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포에 와서 김포 찍고 제주를 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제주공항으로 가기 때문에 과연 이 해저터널을 정말 그렇게 많이 이용들 하실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의 길은요. 예. 공급이 수요를 창조합니다. 길이 있으면 다닙니다. 일단 만들어봐라. 이 말씀이세요. 길이 없으면 안 다니죠. 당연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남부지방 열차를 타고 그쪽도 다 들러봐야지 할 정도로 참 매력적인 그런 관광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선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전라남도는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섬의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개수로 2,200개의 섬이 있는데요. 그중에 300개 정도가 유인도고 1,900개 정도가 무인도입니다. 예. 그런 섬 하나하나가 제2, 제3의 제주도처럼 충분히 매력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섬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군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유인할 수 있는. 무작정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최적의 상태로 다듬겠습니다.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고요. 예.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반대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제주 분들이에요. 제주 분. 네. 목포와 제주 있는 건데 목포 분들은 반기시는데 제주 분들은 지금 싫다고 손사래를 치십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왔다가 숙박하지 않고 당일로 떠나버리는 관광객이 늘 것이다. 그러면 우리 숙박업, 관광업 타격받는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 일본의 세간 터널이라고요. 아오모리에서 하코다테를 잇는 터널이 KTX가 다니는데 55km입니다. 그 길이가. 예. 그것 때문에 헛가이도가 당일치기 관광지로 전락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쪽에 열차 다닌다고 해서. 예. 그런데 목포 제주가는 무려 130km고요. 예. 그중에서 해저 구간이 85km인데요. 그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제주는 충분히 매력 있는 곳이고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50일에서 60일 사이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붙잡히는 관광객들에게 제주가 매력적일까요? 오히려 가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가게 해주는 것이 또 매력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반대로 생각을 좀 해보시라. 영불 해저 터널이 50km인데요. 예. 그것 때문에 영국이 무슨 당일치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주에 지금 신공항을 하나 더 추진하려고 제주도민들이 나서고 있는데 이 해저 터널 때문에 신공항 좌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공항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건 별도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는 날이 50일이 넘는다. 이것은 공항이 2개 생기건 3개 생기건 해결된 일이 아니죠. 결국 그렇죠? 50일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공항이 2개 생긴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박 대통령 만나서 이 사업 추진 건의하셨어요. 네. 답을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이제 쭉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로라는 말씀도 드리고 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버님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예. 산업화를 시작하셨다면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목포 제주 간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예.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시작해 주십시오.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오는데 악수하시면서 예. 좋은 의견 앞으로도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그래서 이건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말씀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된다 안 된다 답을 주신 건 아니고요. 네네네. 좋은 의견 앞으로도 의견 접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거군요. 예. 계속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곧 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예. 거기에 중장기 과제로 포함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초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만 질문드리죠. 환경적인 문제. 그러니까 해저에다 터널을 팔고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는 건데 이 환경적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바다 밑에 땅 밑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환경에 큰 영향을 줄까요? 그렇다면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해저 터널로 철도를 다니게 했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낙연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도지사였습니다.